자, 토지시장 사기당하지 않는 법입니다. 사기당하지 않는 법. 우리가 어떻게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사기인지 사기가 아닌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들을 수 있을 만한 얘기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이런 건 믿으시면 된다,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토지시장 사기당하지 않는 법 1번입니다. 전답은 뭔지 아시죠? 농지입니다. 농지. 전답이 임야보다 가치가 있고 개발하기 좋은 땅입니다. 맞나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보통 이제 중개업자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농지가 임야보다 가치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농지는 좀 비싸게 나오는 게 맞고 좀 더 주고 돈을 더 주고 사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농지 구매를 이제 하라고 하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제 정답, 농지가 임야보다 가치가 있고 개발하기 좋은 땅입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죠. 개발하기 좋은 땅. 개발하기 좋은 땅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물론 공사하는 비용도 적게 들어가야겠지만 공사 비용은 농지일지라도 성토나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절토 그리고 구조물 등이 이렇게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 비용이 많이 맥혀요. 평당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맡기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정도 공사비를 책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는 것 같고, 임야도 평당 한 7만 원에서 절토 있죠. 벌목하고 산을 깎고 그 구조물 치고 선전토 공사하고 이게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평당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악산인 경우엔 평당 10만 원이 넘어가지만 보통 평당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무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개발 비용은 공사 비용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다면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국고 세금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농지를 개발하려고 하면 농지보전분담금이라고 해서 국고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야는 개발하려고 하면 대처산림자원조성비라 해서 국가의 국고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있기 마련이죠. 이 대처산림자원조성비와 농지보전분담금의 차이가 어마무시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농지가 임야보다 개발 비용이 겁나 많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70만 원, 평당 70만 원짜리 농지가 있고요. 임야가 있으면 농지를 사는 게 좋을까요? 임야를 사는 게 좋을까요? 같은 조건이라면 평당 70만 원, 농지를 사는 게, 전답을 사는 게 좋냐, 아니면 임야를 사는 게 좋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네, 정답은 임야를 사는 게 개발 비용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농지는 제곱미터당 공시가 만약에 10만 원이라고 치고 500평이라고 가정을 하면 농지보전분담금, 건물을 짓기 위해 개발을 하는 개발 비용이 10만 원 곱하기 500평에서 5천만 원이라는 국고 세금이 나옵니다. 하지만 임야는 제곱미터당 공시가가 10만 원, 이런 거 딱 싹 무시하고요. 제곱미터당 공시가를 무시하고 준보전산지 이때 2020년 5천 얼마예요. 그러니까 평당 16,000원 정도밖에 국고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농지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이 나오지만 임야라고 한다면 16,000원 곱하기 500평, 5, 6, 3, 7, 800만 원 정도밖에 국고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개발업자는 농지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임야를 좋아합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임야를 사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 길거리 지나가다가 대형 농지를 메꾸는 거 보셨나요? 대형 임야를 까는 거 보셨죠? 대규모의 임야를 까는 건 보셨어도
대규모의 농지를 메꾸고 있는 건 보기 힘드셨을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개발 비용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농지는 몇 천만 원의 국고 세금이 발생하는 반면 임야는 몇 백만 원의 국고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 비용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보다 토지 개발에선 농지보다 임야가 가치가 있고 개발하기 좋은 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주거지역 전 답은 농지이기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자, 토지시장에서 양도세를 한번 살펴보죠. 1년 미만, 보유기간 1년 미만은 50%의 주민세 다 합쳐서 55%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1년에서 2년까지는 40% 더하기 4%에서 44%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2년이 지나게 되면 누진세, 소득세 누진세 적용을 받아서 6%에서 42%의 이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건데, 토지시장에서는 요 단기차익 양도세 중과 50% 40% 말고도 한 가지 양도세 중과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인데, 비사업용 토지라는 건 뭐 농지, 임야, 대지 각각 지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살펴보시고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지금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은 다 개인적으로 살펴보시고, 이렇게 비사업용 토지, 내가 산 땅이 비사업용 토지가 되면 양도세가 플러스 10% 탄력세율을 받아서 16%에서 기존 누진세 6%에서 42%죠. 16%에서 52%까지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산 땅이 비사업용 토지이냐 사업용 토지이냐를 이제 가리는 건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인데, 주거지역, 여러분들 주거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이에요. 주상공 녹이 있죠. 주거지역의 농지는 농지일까요? 생각해 보시죠. 주거지역의 농지는 농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법적으로요. 자, 법규상으로 주거지역의 농지는 지목을 대지로 간주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농지증을 받을 필요도 없고요. 주거지역 안에서 농지가 있어서 그 농지를 농지로서 사용을 했다. 그러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주거지역의 농지는 대지를 기준으로 보겠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건물이 없죠. 그냥 논떼기 밭떼기잖아요. 그렇다 보니 건물이 없다 보니까 이거는 대지를 기준으로 해서 건물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다 이렇게 분류되어서 양도세가 중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장님이 사실 땅은 주거지역 논댁입니다. 자, 농지증 받으셔야 되고요. 농사를 지시면 양도세 중과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당신은 사기를 당하시는 겁니다. 당신은 호구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거지역의 농지는 농지가 아니라는 거. 대지를 기준으로 보겠다. 주거지역의 농지에 농사를 진 건 사업용으로 토지를 쓴 게 아니라 비사업용, 건물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양도세가 중과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한 20가지, 제가 20가지 준비했는데 20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정답이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거쳐 토목공사까지 하게 되면 지목이 대지로 바뀝니다. 맞습니까? 맞나요? 정답은 아니다 입니다. 자, 농지나 임야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어요. 건물을 짓겠다는 허가를 받았죠. 그래서 토목공사 해까지 했어요. 그래서 중개업자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을 속일 생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니 개발행위 허가도 받고 토목공사까지 했으니까 이건 대지 아닙니까? 대지라서 땅값이 비싼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믿으셔야 됩니까?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정답 이면은 허가를 거쳐 토목공사까지 한다고 해도 지목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자, 지목이 대지로 바뀌는 건 무조건 건물을 지셔야 돼요. 옛날에는 토목공사만 해놓고 지목이 대지로 바뀌었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건축법이 생겼기 때문에 건축물이 없는 땅은 아무리 토목공사라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목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중개업소 사무실에 어떤 사모님이 들어오시죠. 그 사모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장님, 허가득하고 공사되어 있는 땅은 대지죠? 대지입니까? 그런 땅을 사주세요. 저는 대지가 필요합니다. 그럼 제가 그러죠. 사모님, 허가를 득하고 토목공사를 거친다고 해서 대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사모님이 그러죠. 그러니까 허가를 득해서 공사까지 해놓은 대지를 사주세요. 무식히 통통 튑니다. 무식히 통통 튀어요. 그런 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허가를 득하고 공사까지 해놓은 땅 대지가 있냐? 없습니다. 건물이 없는 땅은 건물을 짓지 않는 땅은 절대 대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지목이 대지이기만 하면 어떤 경우에도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지목이 대지이기만 하면 건물 지을 수 있나요? 이거 많이 헷갈리시는 거거든요.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지목이 대지라도 지금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목이 대지인데 길이 없어. 지적도에 길이는 없는데 지목은 대지야. 근데 건물이 있단 말입니다. 건물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건물을 붙이면 다시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건물은 지금 기득권을 인정해서 지금 있는 건물은 사용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건축법상 도로를 만족하지 않는다면 건축법상 도로 개념은 네이버 검색하 시면 나옵니다. 그거까지 다 알려드릴 수 없으니까 건축법상 도로의 기준을 만족하지 않으면 지목이 대지라고 해도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건물을 부시면 건물은 다시는 못 짓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헷갈리지 마시고요. 지목이 대지라고 해서 무조건 건물을 짓는 게 아닙니다. 자, 중개업자, 토지시장에서 어떤 중개업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대지잖아요, 사모님. 건물이 있잖아요, 사모님. 길이 없는데요? 사모님 물어보죠. 길이 없는데요?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사모님? 지금 대지잖아요. 건물이 있잖아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사실 건가요? 마실 건가요? 자, 이 중개업자 분의 말을 믿고 아무 문제도 없다 생각하고 사실 분들이 있을까요? 아마도 양심적으로 이제 손을 들어 보십시오. 사실 분들이 이 중간에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목이 대지고 건물이 있다고 해도 그 건물을 부시고 다시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건축법상 도로가 없다면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대지라고 할지라도요. 그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연 녹지의 자연 취락지구의 건폐율은 20%입니다. 일단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야 되는데요. 건폐율이 뭔지 아세요? 건폐율이 뭔지 아시죠?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을 아시죠? 이걸 아셔야만
요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말이죠. 자연 녹지의 건폐율은 몇 프로입니까? 20%입니다. 20%. 20%예요. 자연 취약지구의 건폐율은 몇 프로입니까? 50에서 60%입니다. 자, 두 개의 용도지역, 용도지구가 한 필지 안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한 필지의 땅이 자연 녹지이면서 자연 취약지구예요. 이때 건폐율은 몇 프로일까요? 몇 프로일까요? 자,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데 자연 녹지의 건폐율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가 섞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가 섞여 있는 땅이 있으면 용도지역은 무시하고 용도지구의 건폐율을 따라갑니다. 즉 자연 녹지의 자연 취약지구의 건폐율은 50에서 60%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가 있으면 꼭 용도지구의 건폐율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자, 6번째, 공시지가의 약 3배에서 5배 정도가 그 물건의 시세입니다. 맞습니까? 맞나요? 자, 많은 분들이 토지시장에 있다 보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자, 이 땅의 시세는 얼마 정도 할까요? 하면서 공시지가를 쳐다보십니다. 이 농지는 평당 얼마 정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공시지가, 제곱미터 공시지가를 본다는 거죠. 제곱미터 공시지가가 7만 원이다. 7만 원 곱하기 3, 5, 5배, 7, 5, 35, 35만 원. 이 땅의 시세는 35만 원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매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자, 공시지가하고요, 그 땅의 시세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 2차선 도로변에 제곱미터 공시지가가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그 개념으로 따지면 3배에서 5배라고 따진다면 5배. 평당 50만 원일까요? 그 땅이? 아니죠. 그보다 못한 땅도 있을 거고요. 그 곱절로 비싼 땅이 있을 거란 얘기죠. 자, 이건 뭘 얘기하느냐? 공시지가의 3배에서 5배가 그 물건의 시세라는 게 아니고요. 공시지가는 세금, 무슨 세금입니까? 토지 재산세, 토지 재산세를 걷기 위한 나라에서 정해놓은 기준일 뿐입니다. 즉, 그 공시지가를 보고 평당 이 땅의 시세를 논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공시지가와 그 땅의 시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시지가가 비싼 게 좋을까요? 싼 게 좋을까요? 공시지가가 싼 게 좋을까요? 비싼 게 좋을까요? 매년 6월달, 6월 1일 날 공시지가가 이게 변경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평당 공시지가 20만 원짜리가 올해 6월달에 30만 원으로 뛰었어요. 그러면 갑자기 그 땅 주인이 이의제기를 하는 거죠. 왜 20만 원짜리 땅이 30만 원이 되는 겁니까?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남의 땅, 다른 땅들은 다 보니까 2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내 땅은 왜 10만 원밖에 안 올랐습니까? 왜 10만 원밖에 안 올랐어요? 이게 따지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따질 일입니까? 그게 따질 일이에요? 시세하고 공시지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아무 상관이. 즉 공시지가는 재산세를 매기기 위한 기준일 뿐이에요. 즉 내가 20만 원이 왜 40만 원이 안 되느냐고 따지는 건 내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싶은데 왜 네가 뭔데 내 세금 조금 내게 만들어. 이 얘기하고 뭐가 틀립니까? 이 얘기하고 뭐가 틀려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것 뿐이에요. 공시지가는 쌀수록 좋아요. 2차선 도로변 공시지가 10,000원이었으면 좋겠어. 나는 개인적으로. 농지보조 분담금 평당 공시지가의 30%를 국고세금으로 납부하다 보니까 공시지가 높아봤자 개발 비용만 많이 들어가요. 개발 비용만. 그렇다 보니까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싸면 좋겠어. 나는.
안 오르면 이의제기를 왜 합니까? 맞다. 내 땅은 값어치가 없다. 공시지가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시는 거 몰라도 공시지가 왜 이거밖에 안 올랐냐? 뭐 하시는 겁니까? 세금 많이 내겠다고 데모하시는 거예요, 뭐요? 그러니까 공시지가하고 그 물건을 시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공시지가는 쌀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도로가 있기만 하면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일반인분들이 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도로가 있는데 우리 시골집에 들어가는 마을길이 3m 길이 있어요. 3m 길이 있는데 그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변에 건물을 못 짓대. 건물을 못 짓대요. 그게 맞는 말일까요? 네, 맞는 말입니다. 자, 건축법상 도로의 조건은 자동차와 사람이 다니는 길 3m의 폭이기 때문에 시골길 2m, 3m 길은 건축법상 도로 조건이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 도로변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근데 관리상으로 3m만 돼도 2m, 3m만 돼도 집 한 채 짓고 사는 건 관례적으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거지. 원칙적으로는 건축법상 도로에 미달되기 때문에 폭이 3m에 미달되기 때문에 절대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자, 몇 달 전 시군구에서 감사를 받았어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데 시골 지역에 3m 도로밖에 안 되는데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데 왜 건물을 짓게 해줬냐? 왜 허가를 내줬냐? 왜 건물 짓게 해줬냐? 이렇게 감사를 받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엄청나게 그 순간부터 엄청나게 따지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요. 건축법상 도로 3m가 되는지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서 내 걸음으로 재요. 보폭 내 걸음이 나오는지 잰단 말입니다. 그게 안 되면 건물 못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토지 투자 시장에선 건물을 지을 수 있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올라가는 거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값어치가 생기는 거다라고 전제를 깔아둔다면 건물을 지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내가 살려고 하는 땅이. 근데 내가 살려고 하는 땅에 도로가 있어요. 2m, 3m. 이거에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못 짓는다는 겁니다. 토지 시장을 하실 때, 토지 시장에서 토지 투자를 하실 때 건축법상 도로 조건 4m 폭이 되지 않으면 건물을 못 짓을 수 있겠다라고 꼭 생각해 보셔야 되고 시군구, 해당 시군구 담당자와 꼭 협의를 거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요. 시골 마을에 시골 땅을 보여주면서 얘기하죠. 사모님, 이 시골 지역에 2m 도로 있지 않습니까? 2m, 3m 도로 자동차 댕기잖아. 사람 댕기잖아. 건물 여기 되게 많잖아.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이 도로변에 건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도로가 있는데 어떻게 건물을 못 짓습니까? 걱정 마시고 사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사기쳤다고 해야 될까요? 사기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거짓부렁을 하고 있죠. 거짓부렁을. 건물 못 짓는단 말입니다. 나 그 중개업자 말만 믿고 턱하기 샀어. 그래서 건물 짓려고 했어. 근데 건물을 못 짓네? 나만 뭐 되는 거예요? 나만 새 되는 거예요. 나만 새 되는 거. 표현이 좀 그랬습니까? 새도 좀 멋있는 새가 있잖아요. 독수리 뭐 이런 거. 뭐 앵무새? 죄송합니다. 어머나. 자꾸 웃으면 안 되는데. 자, 어쨌거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고 8번 관리지역이고 관리지역은 세 가지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세 가지 관리지역은 뭐죠?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이 있죠. 이 세 가지 관리지역을 통틀어서 관리지역이면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모든 건물에 다양한 건물에 지을 수 있다. 맞을까요? 맞는 말일까?
관리 지역이기만 하면 집도 지을 수 있고 식당도 지을 수 있고 공장도 지을 수 있고 어떤 건물이든 다 지을 수 있는데 건폐율만 다를 뿐이야. 계획관리 지역은 건폐율 40%고 생산보전관리는 건폐율 20%일 뿐이야. 땅은 다 똑같은데 건폐율만 틀려. 맞는 걸까요? 맞지 않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기. 예? 관리 지역은 건폐율을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관리 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 생산관리 지역, 보전관리 지역을 구분하는 이유는 그 용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보시라는 얘기죠. 즉 계획관리 지역에서 공장 됩니다. 식당 됩니다. 집 집니다. 소매점 됩니다. 다 돼요. 웬만한 건 다 돼. 생산관리, 보전관리, 창고 안 되죠. 식당 안 되죠. 공장 안 되죠. 다 안 돼. 집하고 슈퍼만 지을 수 있어요. 생산관리, 보전관리에서는. 근데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우리 많은 분들이 관리 지역이기만 하면 건물을 다 지을 수 있다. 도로 매수가 있으면 건물 다 지을 수 있다. 뭐 어떤 건물이든 다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생산관리 지역 2차선 도로변에 200평이 나와 있다고 봅시다. 자, 용도를 보니까 주변에 공장이 많아요. 공장을 짓고 싶어. 나는 이 땅에 공장을 지어야지. 아, 건폐율은 20%밖에 안 되니까 조금밖에 못 짓겠구나 하고 이 땅을 샀어요.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생산관리 지역에선 공장을 못 한다는 겁니다. 네? 궁극적인 걸 보지 못하고 건폐율 뭐 이런 것만 따지고 계시는 거죠. 계획관리 지역은 40%, 생산보전관리는 20%, 건물을 다질 수는 조금밖에 못 줘. 이게 아니고요. 계획관리는 할 수 있지만 생산보전관리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땅이든 그 가치가 달라진다. 용도지역에 따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지역이라고 한다면 계획 생산보전관리인데 생산보전은 행위 제한이 너무 빡세고 계획관리 지역 안에서는 모든 건축물을 다 지을 수 있다. 그래서 투자의 수단으로는 계획관리 지역을 보아야 한다라고 정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지분 등기는 법적으로는 매매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매매가 쉽지 않은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대표적으로 기획부동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기획부동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띠리링 띠리링 여보세요. 네, 사모님 좋은 땅이 있어서 소개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어떤 땅인데요? 아, 지금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임야가 5,000평이 있는데 이 5,000평을 사시라는 게 아니고요. 5,000평 중에 다 분할을 시켜서 50평, 지분으로 50평을 사시는 겁니다. 평당 100만 원이기 때문에 5천만 원이면 사실 수가 있습니다. 5천만 원에 개발되는 땅 50평을 사실 수 있다. 아주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 땅 답사까지 시켜드리고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매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인터넷상 그 주변 지인들께 다 문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문의해 보고 검색을 해본 결과 지분 등기, 지분 매매는 가능하다라는 문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게 되죠. 자, 매수인은 이 땅을 사게 됩니다. 왜? 따로 파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걸 봤기 때문에. 하지만 자, 이론과 법적 이론과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분 등기는 법적으로 매매 가능합니다. 지분 등기, 지분으로 매매 가능해요. 지분 등기, 지분으로 얼마든지 경매도 나오고 매매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지분으로 매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분 매매. 물론 추후에 개발이 예정돼 있고 앞으로 기다리면 개발이 될 것 같다 그러면 뭐 적은 소액으로 지분 매매를 통해 싸게 먹어서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싸게 먹어서 지분으로 이렇게 매입하는 경우는 있지만 실제 매매 시장에서 지분 등기로 매매하는 건 쉽지 않다. 지분으로 매매한다? 경매나 공매가 아닌데 지분으로 매매한다? 거의
없는 일입니다. 100건 중에 한 건이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분으로 기획부동산에서 땅을 사시면 무조건 90% 이상 사기 맞으신 겁니다. 절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지분 등기. 물론 특별한 경우에 경공매를 통해 지분 매입은 가능하시겠지만 그 점이 아니라 큰 땅을 그냥 지분 등기로 매매를 하겠다 이런 전화를 받고 매입을 하신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뭐 이런 물건이 나왔을 때 이런 소개를 받고 매입을 하려고 하시는 건 매입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지분으로 매매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물론 뭐 매매하실 수 있다.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 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무조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0% 이상 지분으로 매입하면 매매가 쉽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번째, 토지 임대 시장에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이 무슨 말이에요? 자, 특약사항으로 내가 네 땅을 빌렸어. 너 땅이지. 나 땅 좀 빌려줘. 월세 낼게. 근데 주인아, 땅 주인, 내가 건물을 지려고 하는데 이 땅을 빌려서 쓰는데 건물 창고가 되게 30평이 필요해. 그래서 이 30평을 내 이름으로 짓게. 근데 불안하지. 네 땅인데 내가 건물을 지으면 불안하니까 특약사항으로 계약기간이 다 지나면 임대기간이 다 지나면 내가 지었던 건물 30평 다 부셔줄게. 원상복구하고 나갈게. 이렇게 특약사항을 걸고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무조건적으로 갖는 권리이기 때문에 계약 시 뭐 건물 지어서 나중에 철거하겠다는 특약이 있다고 할지라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안 부셔도 된다는 겁니다. 안 부시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땅 주인한테 야, 땅 주인, 이 건물 네가 사. 이렇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강행규정이에요. 이렇게 임차인 입장에서 지상물을 사라고 매수 청구하라고 주인에게 이렇게 요구하면 주인은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무조건 사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리죠. 자, 제 땅이 뭐 도심지에 2차 선변에 200평이 있어요. 어느 날 개똥이가 저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친구죠. 야, 친구야, 너 200평 있지 땅 도로변에. 있는데 왜? 나 그 땅 좀 빌려줘. 모델하우스 좀 지려고 그래. 우리가 2년 동안 분양하고 건물 다 부시고 원상태로 돌려줄게 하고 그 땅을 빌렸습니다. 월 300만 원씩 주고 빌렸어요. 그리고 건물을 지었죠.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짓고 2년 동안 분양을 했는데 2년 동안 분양이 다 됐으면 좋은데 2년 동안 분양이 다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개똥이라는 친구가 저한테 얘기죠. 친구야, 2년 동안 분양이 다 안 됐어. 미안한데 1년만 더 연장을 해줘. 근데 저는 그러죠. 친구야, 개똥아, 꺼져. 놀고 있네 이 자식아. 2년간 임대를 했잖니 네가. 나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 나 건물을 져야 돼 이제. 그동안 땅으로 임대를 했지만 나도 건물 지어서 건물 수입을 받아야 돼. 임대를 받으려고 계획 중에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건물 부시고 나가. 꺼져.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개똥이가 뭐라고? 친구끼리 이럴 거야? 정말 이럴 거야? 1년 더 연장 안 해줘? 그래 알았어. 너 죽고 나 죽고. 이렇게 막 갔죠. 서로 이제 감정 싸움이 돼갖고 막 갔어요. 그래서 개똥이가 저한테 난데없이 청구를 합니다. 이 모델하우스를 네가 사라. 제가 그랬죠. 개똥아, 계약서는 안 보이니? 네 눈은 호구로 달려있니? 네 눈은 뭐니? 그게 안 보여?
네가 쓴 거야. 계약할 때 네가 건물 부시고 나가겠다고 네가 쓴 거라고. 어? 근데 이걸 나보고 사라니 이게 말이 되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사야 됩니까? 사지 말아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정답은 사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겁니다. 특허사항은 지가 철거한다고 썼을지라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이 계약 특허사항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 건물을 매수 청구한 매수자 임차인이 있다면 임대인, 땅 주인은 무조건 이 건물을 사야 한다. 자, 모델하우스 5억이래요. 2년 동안 300만 원 받았어. 3,200만 원, 2년 동안 7,200만 원의 임대 수입을 가졌는데 지상물 매수 청구해서 5억짜리 모델하우스를 저보고 사래. 이게 뭐 한 겁니까? 이게 뭐 한 거예요? 땅을 임대 한번 했다가 이게 곱절로 갚아주는 필요도 없는 모델하우스를 내가 왜 삽니까?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시장에서 임대인, 땅을 사는 사람들은 임대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 땅을 임대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땅을 샀는데 팔리지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이 팔릴 때까지 임대를 해주고 싶어.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임대를 줬어. 근데 임차인이 건물을 짓고 나중에 부셔주는데 그 말만 믿고 계약하시면 낭패를 보신다. 왜? 임차인에게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강행 규정의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토지시장에 토지 물건을 임대하려고 하실 땐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하는 특별사항을 임대인 입장에서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뭐가 어떻게 적는 걸까요? 그거는 알려드리기 좀 뭐하죠. 알려드리기 좀 뭐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넘어가고요. 자, 이 10번까지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한 대까지 해보겠습니다. 지금 몇 시에요? 9시 48분. 11번. 농지는 투자로 매입할 수 없다. 맞습니까? 투자로 매입할 수 없습니까? 정답은 투자로 매입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토지 투자자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땅은 투자로 살 수 있다. 농지는 투자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아니에요. 땅은 농사를 짓거나 농사를 지려고 하는 사람만 살 수 있습니다. 농지법에서요. 경작을 하고 있거나 경작을 할 사람들만 농지 구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농지증을 받는 거잖아요. 농지 취득을 하려고 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 이걸 받게 돼 있는 거죠. 난 농사꾼이자 앞으로 농사꾼이 될 거다. 이걸 증명하는 서류 아닙니까? 이게 농지증이라는 건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농지는 투자로 살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 투자자분들은 농지를 사놓고 대놓고 얘기해요. 내가 논대기를 1,000평 사는데 내 농사는 못 져서 그 동네 이자님한테 농사지라고 했어. 이거는 엄연히 불법이에요. 불법. 여러분들은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계세요. 자, 내가 농사를 짓거나 내가 농사도 안 짓는데 농지를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님이 농사를 짓게 하라고 하는 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임대를 준다는 건 농지 임대를 준다는 건 불법입니다. 임대하실 수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임대를 하시려면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농지은행의 위탁 경영을 맡겨 농사를 지을 사람들을 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셔야 되는 거고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계약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농지 500평을 샀어요. 논대기 500평을 샀어. 농사 안 졌어. 농사 안 지고 한 2년 있었어.
근데 시에서 갑자기 이상한 공문이 날라옵니다. 귀하는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존말할 때 파세요. 좋은 말 할 때 빨리 팔어. 자, 이 공문을 받은 저는 제 시에다 민원할 겁니다. 네가 뭔데 임마. 시장이 다야? 시장이면 다니? 네가 뭔데 내 땅을 팔아라 말아라야 이 자식아. 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돼요?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농지는 투자로 사실 수가 없다니까요. 농사를 지을 계획이 아니면은 가지고 계실 수도 없어요. 이게 적발이 된 거지 않습니까? 시군구에 적발이 돼서 농사 짓지 않은 땅을 적발이 돼가지고 시군구에 딱 알려줬다. 그래서 시장님이 존말할 때 팔아라. 이렇게 고문이 내려오면 좋은 말로 할 때 파셔야 되는 겁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따지시면 안 되는 겁니다. 따지시면 이게 적발하장도 유분수지. 농사도 안 지면서 주자로 살 수도 없는 땅을 사놓고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적발하장입니다. 적발하장.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됩니다. 농지는 투자로 매입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농지증 그냥 발급이 되잖아요. 그냥 농사를 짓겠다고 얘기하면 그냥 발급을 해주다 보니까 아무 꺼리낌 없이 농지증을 발급해주다 보니까 농지들이 개인적으로 살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불법이 가려진 거죠. 원칙은 잘못된 거예요. 원칙이 잘못된 거야. 농사질 생각이 없으면 농지를 사면 안 되는 겁니다. 투자로 땅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이 이런데 난 잘못된 게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정확한 개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12번 토지에서 양도세 감면 조항은 8년 자격농뿐이다. 맞습니까? 자, 주택시장에서 비과세 조건,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하나 있죠. 1가구 2주택 3년 보유 113 아시죠? 이게 주택시장에서는 양도세 비과세 받는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토지시장에도 양도세 이건 비과세가 아니에요. 2억 감면이에요. 2억 감면. 양도세 2억 감면을 받는 조항은 다 하나밖에 없다. 뭐냐? 8년 자격농 뿐입니다. 8년 자격농. 이게 무슨 말이냐? 토지시장에서 그냥 논떼기를 샀어요. 8년 동안 내가 보유했어. 그러면서 농사를 졌어. 이럴 경우에만 양도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8년 자격농. 내가 만약에 사는 지역이 서울에 있어요. 서울이에요. 근데 농지가 화성에 있어요. 너무 멀죠. 연dob시가 아니죠. 이거 제촌 자격이 돼야 8년 자격농이 되는 건데 제촌이라는 얘기는 해당 시나 그 농지가 속한 해당 시에 거주하거나 연접시에 거주할 때 제촌이라는 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서울에 살면서 화성에 농지가 있다. 연접시가 아니죠. 해당 시도 아니죠. 너는 비사업용 토지예요. 너는 투기를 땅을 산 거야. 라고 그냥 절대평가 해버려서 너한테 양도세 중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를 매긴다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8년 전에 혜택 절대 못 받는 거죠. 혜택을 받으시려면 화성시에 농지가 있다 그러면 화성시에 살든가 연접시에 살든가 용인시 수원시에 살든가 연접시에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농사를 져야 돼요. 내가 사는 곳이 화성에 땅이 있어요. 화성에 살고 있어. 근데 농사는 이장님이 졌어. 자격을 안 했잖아요. 8년 동안 농지를 보유한 건 맞지만 자격을 안 했기 때문에 양도세 감면을 못 받는 겁니다. 이걸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이렇게 돼야 돼요. 해당 시 연접시에 거주하고 농사를 졌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토지시장에는 8년 자격농뿐만 8년 자격농만 2억 감면,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다. 이렇게 알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8시 56분. 전부 다 진행하지 못할 것 같네요. 한 8개 정도가 또 남아있지만 요거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한 2페이지 정도가 남았는데 오늘은 12번까지만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걸로 하고 종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시장 어떻게 보면 나는 지금까지는 토지 투자를 해본 적이 없었죠. 이제 앞으로 토지 투자를 하고 토지 개발을 해보고 이렇게 마음 먹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은 이 토지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리고 그럴듯하기 때문에 사기치려고 사기친 건 아니고요. 이분도 설명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 잘못된 정보들을 습득하다 보니까 잘못 알고 토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는 사기친 사람은 없는데 사기를 당한 사람만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 한번들을 골라서 토지시장 어떻게 하면 사기당하지 않는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진행해 봤습니다. 기회는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 옵니다. 내가 지금 당장 토지 투자를 하지 않을 거고 지금 당장 토지 개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도 내가 이 토지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면 기회는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김공인 TV의 김공인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나! 단점이 뭡니까?